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월요일에 하지시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22대 전반기 국회장은 네. 사실상 추미애 네. 당선인 추대 쪽으로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강력히 대시했던 네. 조정식, 네. 6선이죠. 네. 정성호, 네. 친명 저장이고 5선이죠. 왜 이분들은 갑자기 네. 이렇게 사퇴를 했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입니다. 예. 자, 교통정리에 실제로 나섰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도 제가 취재를 했고, 추미애 대표가 기자들한테 한 말도 제가 오늘 받아왔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입원하기 직전에 추미애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원 전에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났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추미애와 만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든 안 만났든 만났는데, 이 추미애 당선인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게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잘해달라. 얘기했다. 그러니까 즉 자기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추미애 대표가 제일 웃겨요. 그 다음 얘기가 기자들한테 나한테만 이렇게 말했다. 아니, 다른 후보들한테 얘기 안 한 건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맡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 얘기는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에 다른 사람은 안 만났고, 이 추미애만 만난 거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식과 정성호는 약간 다른 게, 정성호는 좀 일찍 드롭했어요. 네. 조정식보다 한 이틀 정도 간격이 있는데 정성호는 미리 그 상황을 파악을 한 거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씨,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정성호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확실하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날 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모임에서도 정성호 만나가지고 이번에 의장 출마하셨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사적으로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좀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조정식은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자기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최근에 MB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조정식이 갑자기 단상에서 이 셔츠 바람으로 의장석을 날아가는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피가 뜨거운 사람이다 라고 막 자랑을 해요. 이걸 왜 했냐? 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추미애 못지않게 내가 강경하게 할 거야. 이렇게 승부욕을 불태웠는데 언제 드롭이 되느냐? 박찬대가 전달을 합니다. 박찬대가 그러겠죠. 이재명의 하명을 받았어요.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죠. 야, 가서 빨리 얘기해. 그 사람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것 같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정식을 직접 만나진 않고 조정식의 측근을 만났다고 합니다. 박찬대가. 그래서 잘 말씀 좀 드려줘요.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는 이재명도 이 추미애에 대해서 그 전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명추 연대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국회의장 되면 또 사고 칠 거야. 그렇죠. 과거에도 사고 친 경험이 많이 있기 많죠. 때문에 거기다가 내 말을 잘 듣겠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통제 불가능하죠. 관리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딱 돌아선 무슨 결정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취재한 바에는 추미애가 만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크게 약속을 했는데. 충성맹세했구만.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절대 나는 대선에 안 나간다. 대선은 절대 안 나간다. 국회의장으로 난 욕심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입법안을 전부 다 통과시켜주겠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재명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 이재명은 사실
불안한 사람으로 비춰져요. 중도한테는 늘 아니 사고나 치고 사법 리스크나 있고 늘 반대만 하고 도대체 이재명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공약을 내세운 거를 끝까지 지속하면서 얘기한 것도 없잖아.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기본소득도 말만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92석, 175석에 플러스 12 해갖고 192석의 범야권을 진두지휘해서 대통령이 내가 되겠다. 거의 3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처분적 법률을 해가면서 뭐 예산 집행도 할 수 있고 또 뭐 온갖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내가 마치 대통령처럼 대안을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실 정성호 저 물러 터져서 안 돼. 조정식? 아니, 조정식은 또 이렇게 야게. 아이고, 추미애는 할 수 있어. 그럼 추미애한테 두 가지를 확약받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즉, 추미애가 두 번째 한 약속은 당신을 대통령감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이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허약하지 않습니까? 무슨 캐리어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꼬봉으로 그렇죠. 시켜준 거니까. 예.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 국회의장이 대찬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죠. 박찬대하고 잘 박찬대를 좀 지도하면서 네네. 이렇게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는 정성호 또 이 조정식보다는 추미애가 네. 화끈하게. 예, 화끈하게. 예. 어디다 대고 명을 거역해 하면서 그럼요. 큰 소리 쳐가면서 그럼요. 예, 국회의장으로 아마 앉으면은 난리라고. 난리 쇼를 벌일 겁니다. 6월 1일부터. 국민의힘이 떠들면은 저 얘기 못 할 거야 하고 쫓아낼 거야 막 이럴 거예요. 예.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추미애가 네. 제대로 칼춤을 내가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대로 정말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게 중요해요.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이렇게 럭비공처럼 딴 데로 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추미애가 그렇게 대투쟁에 앞장서 주면은 본인은 늘 강성임이지 그런 것 때문에 중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거부 반응이 있는데 본인은 좀 유화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좀 투쟁해주고 나는 좀 점잖게 진짜 여의도 대통령 역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앞으로 대통령감이라는 거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서서 막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싸우고 막 그러면은 이러면 여전히 예. 야 175석 줬는데 너네 하는 게 뭐냐 맨날 싸우기만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부담을 더 내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가 사법 리스크까지도 아마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높여줄 거다. 왜 이미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뭡니까? 사법부가 하는 거를 입법부가 내내 한 번씩 그냥 제동을 걸면서 뭔가 아이고 이거 탄핵. 사법부 판사 탄핵이니 아니면 검사 탄핵이니 이런 것들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이런데 어쨌든 국회의장이 완벽하게 그 편을 들어주면 사법부가 아유 입법부 눈치를 볼게. 또 법무장관이고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 방탄에도 아주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도 역할 분담도 하면서 여러 가지 나은 데다가 그런데 개딸들은 추미애에 대해서 추미애 장군이라고 한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압도적인 지지다구만요. 그렇죠. 워낙에 네 번째 이유가 그거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추미애를 굉장히 불안해했대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생각을 처음에 했답니다. 이 추미애가 워낙에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리 뭐 강성이든 아니든 이재명과 윤석열 이렇게 대척점이 돼야 되는데 추미애가 그걸 완전히 해갖고 이재명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추미애와 윤석열의 구도로 돼버리면 나는 아무리 당대표지만, 이거 지금 이슈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자기의 마음을 잃지도 않고 너무 지금 이 추미애의 완전히 그런 그 지지 쪽으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설득하고 하는 것도 조금 힘들다. 이런 쉽지 않은 거지. 네 번째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추미애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네. 개혁 국회의장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박병석, 김진표, 전임, 현임 국회의장과도 씹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다 된 밥에 코 파뜨린 사람들이다 네. 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 없다. 예, 무조건 국민의 다 밀어붙이겠다. 이 총선 민심에 따라서 밀어붙이겠다. 네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22대 국회의 모습이 극한 대결로 갈 것은 뻔한데 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장관 검찰총장 시절에 뭐 아주 엄청난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국회의장 똑 앉아 있고 거기 또 윤석열 대통령 이 시정연설 시정연설 하러 가서 또 인사하고 가잖아요. 우선 국회의장한테 대통령이 인사해야 그건 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국회의장실에서 또 차담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무슨 쇼를 벌일지 몰라요. 일단 모욕을 주겠죠. 모욕부터 네. 제대로. 그러니까 뭐 국정을 이렇게 운영해서 됩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 기억하시죠? 법무장관 시절에 이 추미애가 법무장관 시절에 법무장관은 어쨌든 어떤 정파나 정당에 귀속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법무장관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워크숍에 초대받아갖고 강연을 하러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 부하가 말이야,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다. 내 명을 거역했다. 명을 거역하고 그렇게 부하가 얘기하-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로 보는 거죠. 아무튼 이재명 입장에서는 국회의장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수하,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충성 맹세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고 사실상 임명이죠. 그렇죠. 지금 우원식 의원이 끝까지 뛴다고 했지만 뭐 대선은 다 결판이 난 것이고 네. 사실상 원내 대표도 사실상 과거와 같이로 원내 총무로 전락해 버렸어요. 원내 대표가 아니라 그냥 당 대표가 임명하는 총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내 총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회마저도 지금 개원 협상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운영이 이건 집권당이 아주 관례적으로 맡았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내대표가. 법사위도 가져가겠다. 예. 박찬대는 협의도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 갖다가 가져올 수밖에 없다. 상임위 전부 민주당이 먹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 거 보면은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으로 등극한 게 맞네요. 나경원 당선인이 그랬잖아요. 여의도 대통령이 있고 용산 대통령이 있다고 2명 있다고. 교수님,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여의도 짜릅니다. 여의도 짜르 예, 예. 등극했다. 대통령은 그래도 상권 분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 사법부 통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통제. 사법부도 자기가 그냥 통제하죠. 예. 그다음에 행정부. 행정부의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예산 집행이거든요. 그거 처분적 법률로 자기가 다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법부의 수장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판사까지도 자기네들이 뭐 좌지우지해서 완전히 삼권을 다 휘두르는 게 뭐죠? 황제예요. 그렇죠. 황제는 그때 사실 대법관도 지금 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오케이 안 하면 한 사람도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인준을.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는 자기가 판사도 되고 뭐 판결도 내리고 다 했잖아요. 그러네요. 짜릅니다, 짜르. 여의도 짜르로 등극을 해버렸네요. 총선 패배 그 아픔이 어떻다는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선에 무조건 얘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진짜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는 이런 사태가 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할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네.